이건 검증이 된 얘기들이죠. 만성 난치병이란 말은 넣어도 좋고 안 넣어도 좋고 만성 질환입니다. 생활 습관병입니다. 이걸 이렇게 따로 쓸 수도 있고 만성 질환 속에 포함될 수도 있습니다. 대사 질환입니다. 대사라는 게 좀 신진대사가 잘 안 되는 신진대사 이상 질환이라고 좀 구체화해서 표현해 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는 대사질환이라고 하면 알아듣기도 하는데, 그리고 유전자 변이 질환입니다. 네. 이제 이 특징을 보면 방금 말씀하신 게 건강한 세포가 뭔가 암세포로 변했다고 하는 것을 좀 더 들어가 보면 유전자가 변이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선천적으로 받았든 어쨌든 유전자의 변이 질환이 된 것이 암입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면 그냥 뭔가 우연에 의해서 막 하나 만들어지고 걔가 만들어져 갖고 가만히 있으면 우리를 위협하지 않은데 애가 자기식으로 계속 증식한다는 거죠. 근데 그렇게 자기식으로 똑같은 암세포를 만든다는 자체가 그런 일을 하는 게 유전자가 해요. 나와 똑같은 걸 이렇게 만드는 거. 우리가 유전이라고 하고, 나와 왜 우리 아들이 똑같이 생겼지? 우리 딸이 그것도 유전자를 물려받았기 때문이잖아요. 암이 암세포를 만드는 것도 유전자식으로 된 것이니까 그 모든 게 유전자입니다. 근데 이제 저기에서 선천적 유전자를 좀 강조하긴 했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안젤리나 졸리라는 그 여배우가 본인 가족력이 할머니는 유방암, 또 고모도 유방암, 자궁암, 난소암, 유방암, 이렇게 이게 분명히 가족력이 있구나 해서 조사해 봤더니 가족력의 특징이 강한 브라카 유전자 1, 2 이런 것이 발견이 된 거예요. 그래서 통계적으로 보건대 당신에게 유방암이나 난소암이나 자궁암이 생길 확률이 50에서 60%는 된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안젤리나 졸리는 그래요. 그 50%의 불안함에 내가 하느니 미리 걸릴 수 있는 위치를 다 잘라내버리고 싶다. 난소 이게 다 잘라내고 그냥 성형으로 한 거죠. 그 선택에 대해서 현대 과학을 잘 활용한 영리한 케이스다라고 보는 사람도 있고, 과연 그게 현명한 것인가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죠. 이제 그런 경우입니다. 저분은 그러니까 가족력에 대한 얘기가 좀 강조된 거고, 그렇지 않더라도 유전자의 변이가 된 거예요. 이 얘기를 저분 얘기대로 얘기하면 이겁니다. 아까 알아들으시긴 했겠지만, 그 수정란에서 둘, 넷 이렇게 나뉠 때 유전자가 둘로 나뉠 때도 첫 번째 가진 유전 염색체를 다 가지고 있어요. 하나였던 거에 두 개도 똑같이 들어있고요. 네 개에도 똑같이 들어있다는 뜻입니다. 쭉 가다가 나중에는 이제 자기 소임에 따라서, 자기 천직에 따라서 나는 간의 역할을 하고 살래. 나는 폐를 할래. 나는 피부를 할래. 이렇게 할 때 간에도 피부 할 수 있는 거, 폐 할 수 있는 거 유전자가 다 들어있어요. 근데 간 할 것만 이렇게 내밀고 나머지는 전부 이렇게 스위치를 꺼놓은 상태로 있어요. 그런 상태죠. 예, 그렇다는 뜻입니다. 유전자가 이렇게 모든 그 복제양 둘리라는 게 자기 유방세포 한 조각을 놔주고 이 안에 간, 폐, 피부, 힘줄, 유방이니까 유방 다 할 수 있는 게 다 들어있는데 유방할 기능만 이렇게 스위치가 켜져 있고 온되어 있고 나머지는 오프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를 잘해서 오프된 걸 다시 온시킨 거예요. 조작을 통해서.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만들어질 수 있는 걸로 마치 초기 그 수정란처럼 만들어 갖고 다시 이렇게 했더니 내 유방 한 조각 살짝 세포를 갖고 내 전체가 딱 만들어져 버린 게 복제양 돌리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우리 안에 피부에도 손톱에도 다 우리 몸이 전부 들어있다는 뜻이에요. 네. 네, 그 얘기였습니다. 유전자 변이의 핵심은
스위치를 껐느냐 켜느냐가 중요하다. 스위치를. 근데 스위치라는 용어를 사용한 이유는 가변성이 있을 때 우리가 스위치를 작성하잖아요. 불을 끄고 켤 일이 자주 있을 때 스위치를 만들죠. 근데 벽이 없을 때도 자꾸 벽이 없을 필요가 많고, 이러면 이 벽도 스위치로 샥 올라갔다가 내려갔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런 건 그럴 일이 거의 없으니까 고정화해버린 거잖아요. 물론 자동차도 다 이렇게 해놨는데 또 취향에 따라서는 오픈카를, 우리 보통 사람 뭐 바람 맞으면 영화에서 보면 멋있지, 너무 피곤하더라고요, 해보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이렇게 닫혀있는 자동차를 원하죠. 고정화해버린 건데, 오픈카는 이제 그런 것처럼 우리가 그렇다는 거죠. 네. 그래서 그 스위치 온, 오프의 조절이 핵심입니다. 근데 스위치 온과 오프를 결정하는 물질이 있어요. 물질이 아까 메틸레이션이라고 해서 메칠기라고 하는, 그걸 메칠기가 붙는 것을 메틸레이션이라고 하고, 이런 좀 전문적인 용어를 우리말로 하면 뚜껑을 씌운다, 스위치를 끈다, 이렇게 표현하면 딱 좋아요. 또는 모자를 덮어버린다.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기능을 하려고 하는 거를 이렇게 되게 많이 표현해요. 모자를 씌우듯이 딱 막아버리고 스위치를 꺼버리고 하듯이, 그것이 구체적으로 CH3 이렇게 되어 있는 이 메칠기다예요. 아데닌, 구아닌, 티민, 시토신 거기에다 딱 씌우면은 그 기능이 발동이 안 한다는 뜻입니다. 이 재료가 엽산, 콜린, 메티오닌, 이런 게 대표적인, 제가 쓴 책에 이 내용이 있죠. 엽산, 콜린, 메티오닌이 메칠기의 재료다. 그래서 엽산은 뭡니까? 엽산은 한자가 이 잎사귀 엽자의 이게 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식물의 잎사귀에 많으니까 그냥 엽산이라고 이름조차도 그렇게 붙인 거죠. 그러니까 황록색, 녹황색 채소를 많이 먹는 것은 일단 필요한 대로 이렇게 뚜껑을 씌울 수 있는 재료를 제공하는 겁니다. 물론 보통 사람은 웬만큼 이게 이미 있을 것인데도 안 듣는 경우가 있지만, 혹시 모르니까 이거는 늘 넣어줘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것들은 다 주로 뭐 우리가 알고 있는 발효, 효소, 뭐 효모 이런 데 주로 많은 것들입니다. 그거를 먹어줄 필요가 있고, 근데 그 재료만 들어간다고 기능하지 않는다고 그랬잖아요. 자동차 재료를 넣고 흔들면 자동차가 안 만들어지듯이, 그 재료가 그 형태를 계속 유지하고 그 형태로 연결할 수 있게 하는 것은 결국 일꾼이 필요하다. 그 일꾼이 효소다, 이런 표현을 했고, 또 일꾼이 해야 되는데 일꾼이 어떻게 일해야 될지를 모를 때 설계도가 필요하다. 여기는 못을 3개 받고 여기는 2개 받고 여기 재료는 이걸로 하고, 이런 것들의 설계도가 필요한데, 설계도는 뭐냐? 그게 이제 유전자의 정보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까 이 얘기에서 제가 이제 좀 본 거는, 유전자가 커지고 껴지는 걸 유지하는 바는 물질도 중요하지만 그에 따른 유지할 수 있는 신념, 생각, 그리고 우리 몸의 습관이 핵심이다. 그러니까 심지어는 그 노란색 털에 비만 유전자가 분명히 확인해 보고 있는데 이상하게 갈색 그리고 날씬한 게 나왔다고 그랬잖아요. 그 임산부가 어떻게 음식을 먹었냐에 따라서, 또는 생활을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우리의 핵심은 유전자를 바꾸는 게 아니라 유전자의 표현형을 바꾼다, 그렇게 말을 해요. 유전자는 본질적으로 똑같은데 이 표현형을 요 2개만 표현하게 할 건지 3개를 표현하게 할 건지, 얘는 끄고 얘를 켤 건지, 이것만 결정하면 됩니다. 그걸 어떻게 결정하느냐, 무엇이 그걸 결정하게 해주느냐가 이제 핵심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암 억제 유전자 중에 아주 대장이 P53이라고 늘 그랬죠. 스탑 유전자이고, 이게 암의 60%에 작동을 한다. 60%는 엄청난 숫자입니다. P53이 제대로 작동하면 60%의 암은 낫는다는 얘기일 수도 있어요.
네. 이 P53이 처음에는 암 유발 유전자라고 발표가 됐었어요. 왜냐하면 암 주변에 저게 많은 거예요. 아, 얘가 있으니까 암이 발생하는구나 였는데 자세히 봤더니 P53에 뚜껑이 씌어진 녀석이 많으니까 암이 많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뚜껑을 제거하는 거. 그러니까 안 좋은 거에는 뚜껑을 씌워야 되고 좋은 거에는 뚜껑이 씌워진 거를 없애야 되는데 지금 우리 암은 거꾸로 뚜껑이 씌워져야 될 것에 안 씌워져 있고 안 씌워져야 될 것에 씌워져 있는 것이 문제예요. 온, 오프가 바뀌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이게 굉장히 전문적인 얘기인데 그거를 제가 라이트에서도 얘기했고 자율신경에서도 얘기를 했는데 이렇게 분수령이라는 말을 제가 자주 씁니다. 분수령이라는 게 한자로 이렇게 쓰는데요. 물이 갈라지는 고갯마루란 뜻입니다. 비가 여기 1mm라도 이쪽에 떨어지면 이쪽으로 갈 거고요. 이쪽으로 떨어지면 이쪽으로 가잖아요. 우리나라로 치면 이게 동해로 가고 서해 바다로 갈 수도 있어요. 동해하고 서해 바다가 만나려면 좀 어렵죠. 그러니까 보통 이쪽에서 지내다가 조금 무리해도 여전히 서해 바다이고요. 여기서 조금 더 무리해도 여전히 서해 바다인데 이 정도에서 조금만 무리하면 동해 바다로 가버려요. 이걸 되게 임계치라고 그러죠. 어떤 경계에 딱 임해 있는 수치라는 뜻이에요. 여기서 이 정도 무리해도 병이 안 났는데, 여기서 이 정도 무리해도 병이 안 났는데, 여기서 이거 조금 했다고 병이 확 생겨버릴까요? 또는 암이 증상이 이렇게 나빠져 버릴까요? 예스입니다. 그렇다는 거예요. 이쪽으로 동해로 간 거를 서해로 끌어와야 된다. 이게 마치 스위치가 커져야 될 때 꺼지고 꺼져야 될 때 켜진 거나 비슷해. 이렇게 가버렸다는 말은. 일이 이제 끌어와야 되는데 그럴 때 필요한 게 자율신경 균형을 찾고요. 라이트에서 말하는 수승화강을 찾아야 된다. 수기운이 위로 상승하고 화기운이 하강해야 되는데 거꾸로 돼버리면 생명의 길이 아닌 반대로 가는 길이다. 이 얘기를 여러 번 얘기하잖아요. 이거를 하면은 이쪽으로 돌아와요. 다시 말하면 스위치가 온 할 게 온 되고 오프 될 게 오프 된다는 뜻입니다. 거꾸로 된 거를 뒤집어야 돼요. 방향을 완전히 바꿔야 돼요. 이 말을 여러 가지로 얘기할 수 있어요. 기존에 했던 내 방식을 남들이 볼 때 사람이 완전히 바뀌었네 라고 느껴지게 습관이 바뀌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예전에 내가 하던 식으로 하면서 뭐 하나 먹고 나으리라고 기대하는 것은 너무나 나이브한 생각이고요. 뭔가 내가 나도 모르게 했더니 생활 습관이 이렇게 바뀌어도 되나 할 정도로 바뀌어야만 돼요. 그 점을 여러 번 얘기하는데 습관이 바뀌는 과정에서는 핵심은 되게 낯설어요. 나한테 익숙하지 않은 것을 하려고 할 때 첫 번째 기분은 낯설어요. 그래서 약간 불안해요. 그것이 배움과 성장, 치유의 꼭 첫 번째 단계라는 것을 머리로라도 방향을 정확히 아시는 게 중요합니다. 뭔가 낯선 무언가를 한다. 내가 제대로 가고 있는 겁니다. 맨 익숙한 방식으로 하면서 낫기를 바라는 것은 적어도 유전자 질환, 생활 습관 질환, 만성 질환에는 뭔가 핀트가 안 맞는 거예요. 방향이 안 맞는 거예요. 그리고 습관 질환이라는 말에서 습관이라는 게 이렇게 쓰는 거잖아요. 습이 이게 날개 우자에다가 흰 백자를 쓰는데 옛날 글자인 일백백을 썼다고 하죠. 새가 처음에는 부모에게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서 날다가 막 떨어지기도 하고 또 날다가 떨어지기도 하고 이게 100번을 하면 나도 모르게 습관이 돼서 그냥 저리 가야지 하면 나도 모르게 손이 이렇게 가는 거죠. 우리가 운전을 한 10년 정도 하면 운전을 이렇게 해야지 반바퀴 돌려야지 안 그러고도 얘기하면서도 이렇게 하듯이 이게 100번이 필요합니다. 100번이. 우리가 맘만 먹으면 금방 변했으면 좋겠잖아요. 하느님이 절대 그렇게 안 만들어 놨어요.
그 이유는 생명의 안전성을 위해서 그래요. 만약에 뭐 하나 자극을 받으면 그거 바뀌고 또 자극을 받고 바뀌면 생명은 안정성이 없어져요. 적어도 100번 이상 왔을 때만 바뀌게 만들어 놨어요. 그게 우리는 귀찮고 비효율적으로 보이겠지만 크게 보면 그래야 생명이 안전하게 지켜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습관이 만들어지는 것을 뇌과학이 발달하면서 봤더니 신경 뉴런이 이렇게 하면 이렇게 연결돼야겠다는 습관의 이런 뉴런이 신경 신호 전달 체계가 만들어지는 게 습관이 만들어지는 건데 어떤 행동을 했다 합시다. 우리 라이트에서 명문 자세를 하루 했다 합시다. 그러면 이렇게 은염이 아래로 내려가는 게 탁 만들어져요. 근데 곧 곰방도 없어져요. 그럼 또 만들어. 또 곰방 없어져요. 또 만들어. 곰방 없어져요. 또 만들어. 곰방 없어져요. 이게 한 100번 하면 이거는 이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 무엇인갑다. 숙명인갑다. 우리 주인이 꼭 필요한갑다 하고 이렇게 맨날 없어졌다 할 것 없이 고정적으로 그냥 딱 만들자. 요 벽이 없을 일이 별로 없으니까 딱 만들어 버리듯이 이렇게 만들어 버리는 게 습관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럼 그때부터는 의식적 노력을 안 해도 자동적으로 이렇게 자율적으로 움직이죠. 자율신경이 이제 제대로 다 자리 잡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100번이 필요합니다. 암 치유의 핵심은 낯섦을 첫째 이겨내야 되고요. 두 번째, 지루함을 꼭 견뎌내야 돼요. 알겠어요. 오늘 또 뭐 새로운 재밌는 거 없나요?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하나가 100번 정도 돼서 저절로 될 때까지 가야만 유전자 변이 질환, 생활습관병은 낫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새로운 스위치를 온 해야 될 게 온 한다고 하면 오프 돼야 될 것도 있잖아요. 스위치를 꺼야 될 거 있잖아요. 이렇게 돼 있는 게 있어요. 이게 안 좋은 습관인데 이거를 고치려고 할 때도 한 번 되면 이 녀석이 금방 또 안 없어져요. 이 관성이라는 관자잖아요. 한번 날개짓 100번에서 만들어진 건 잘 안 없어져요. 안정감이죠, 그게. 그러니까 요게 할 때 몇 번을 해야 결국 없어져요. 이게 필요 안 한갑다 하고. 그래가지고 마지막에 드디어 이제 이렇게 뜯어내려고 한다고 표현하는데 이거를 이 연결된 다리를 찌직 찢어가지고 생쌀을 찢어가서 이제 이쪽으로 딱 연결하는 게 새로운 습관, 낡은 습관 버리기라면 낡은 습관을 버릴 때 지지직 찢어지는 기분이 뭐냐면 짜증나고요. 하기 싫고요. 딱 죽었다 깨나도 반발하고 싶고 그거 하라고 하는 사람을 막 공격하고 싶고 오히려 더 나빠졌어요. 막 싫어요. 이렇게 얘기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지루함을 이겨내야 되고 내 반발이 어디서 나왔는가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막 반발하고 그동안은 좀 했는데 딱 이제는 하기 싫네요. 그럼 제가 변화 일보 직전입니다. 지금 이게 찢어지기 바로 직전에 너무 하기 싫어져요. 습관을 만드는 메커니즘을 정확히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첫째, 낯설 것이다. 두 번째, 지루할 것이다. 세 번째, 마지막에 엄청난 반발이 있을 것이다. 그 세 개를 이겨내면 습관이 바뀌고 유전자의 표현형이 바뀝니다. 우리가 이제 그걸 하기 위해서 제가 여기에 뭐 성장과 치유 공동체라고 하는 이유도 거기에 있습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기존에 나도 나름 훌륭하고 열심히 잘 살았지만 뭐 하늘의 명령이 더 큰 일, 더 의미 있는 일, 더 확장하고 성장하는 일을 하라는 신호가 이 질병의 메시지라고 저는 확신하는데요. 이렇게 하게 되면 당장 암의 고통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목표라기보다는 내가 성장하는 게 목표입니다. 암의 목표를 두시면, 암 치료를 목표를 두시면 우리가 호랑이를 그리려다 보면 고양이밖에 못 그린다는 표현이 있잖아요. 어마어마한 막 용을 그려야 호랑이를 그릴지도 모르겠어요. 역시 우리는 엄청 큰 성장, 내가 이걸 낳고 나면 이렇게 의미 있게 삶을 살겠다라는 것에 목표를 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암은 저절로 나을 거고요. 성장하기 위해서 낯섦도 견디고 좀 지루함도 견디고
뭔가 막 반발하고 싶은 것도 이겨내보자. 이렇게 목표를 정하시면 훨씬 힘이 있어요. 통증 좀만 덜 했으면 이렇게 하면 이상하게 힘이 약합니다. 그래서 병실 이름도 제가 그래서 202호, 303호 이렇게 안 하고 소통 1호, 치유 1호, 성장 몇 호, 건강 몇 호 이렇게 말을 했어요. 어디 계세요? 그러면 저는 소통 3호에 있습니다. 치유 5호에 있습니다. 이러면 좀 말하면서도 좀 통증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지금 이러고 있습니다가 아니라 좀 더 큰 목표, 의미 있는 목표, 정말 삶에 힘이 나는 목표를 가지시라는 의미입니다. 이제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우리가 다음 시간에 극복자 사례를 우리가 화요일 날은 계속 연구하는데, 이렇게 하는데 뭐가 필요하냐면 이런 것이 제대로 된 방향입니다 라고 정보를 주는 길 안내자가 필요하고요. 근데 길 안내자가 주입은 할 수는 없어요. 정보를 주었을 때 누군가가 자기가 흡수해야 자기 것이 되죠. 남의 습관을 절대 남이 대신해 줄 수는 없어요. 인식이 잘못된 것을 깨우쳐 줄 수는 그래도 아주 훌륭한 강사는 할 수는 있을지 모르겠고, 정서의 응어리를 훌륭한 상담자가 풀어줄 수는 있으나 100번 이거 하는 걸 내가 어떻게 대신해 줄 수 있습니까? 못 해줘요. 그래서 마지막 이 습관은 결국 자기만이 할 수 있어요. 나보다 더 사랑하는 하느님, 어머니도 못하고요. 제가 아는 목사님 하느님도 못한다고 하더라고요. 뭐냐면 그 문은 안에만 문고리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두드리라, 구하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이렇게 성경에 나온 얘기도 여기서 찾지도 않는데 구해주지는 않는다고. 안에서 자기가 열어야 된다고. 아무튼 내가 해야 될 일입니다. 내가 해야 될 일이니까 그게 늘 마음이 약해질 때 이미 극복한 사람의 얘기를 수도 없이 많이 들어서 자신감을 갖고 두려움으로부터 압도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구체적 방법론으로 이쪽으로 간 걸 저렇게 역전을 시키는 거가 수승화강이고, 제가 소식하고 운동 많이 하는 거라고 했고요. 기억나시죠? 전문적으로는 NADH와 NAD 플러스 이온의 비율을 역전시키는 거고, 그겁니다. 음식으로만 에너지가 얻는 게 아니라 호흡이나 운동으로 에너지를 얻는다는 이 개념으로 이겨낼 때, 그걸 이제 또 전문가들은 에너지 전쟁이라고 합니다. 암세포가 에너지를 취하는 방식과 건강한 세포가 에너지를 취하는 방식에서 지금 암세포가 에너지를 취하는 방식 쪽으로 이렇게 기운 거잖아요. 이걸 이쪽으로 가기 위해서는 오히려 음식을 더 줄이고 호흡으로 에너지 내고 운동으로 에너지 내는 이것을 발전시켜야 돼요. 그걸 되게 미토콘드리아를 활성화시킨다고 하는데 이거를 계속 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잘못 알고 있는 게 많아요. 뭘 먹어야 낫습니까? 뭘 먹으면 힘이 빠지는데 또 이게 힘이 고기를 먹어야 되지 않나요? 이렇게만 계속 빠져 있는데 그 인식이 확 바뀌어야 됩니다. 첫 번째 낯설 거고요. 두 번째 지루할 거고요. 세 번째 반발하고 싶을 때가 있으실 거예요. 네, 그걸 건너야 됩니다. 그 얘기를 저 개인만의 얘기가 아니라 이제 수많은 극복자들의 예에 거의 공통적으로 나옵니다. 주로 다 육식을 먹어서 나은 분도 일부 있긴 하지만 거의 절대 다수가 채식 위주로 바꿔서 나왔고요. 또 이제 이번 주 금요일 날 6시 반부터 9시 반 또는 10시까지도 연장을 해 주실 것 같은데, 그분이 이제 복합성 전이로 이렇게 고개 움직이기도 힘들 정도로 온몸에 뼈까지 전이 된 말기 암을 극복한 분이 특강을 해 주실 건데요. 한번 들어보시면 원리는 제가 말한 것과 비슷한데 공통점이 많이 있을 텐데 다른 버전으로 들으실 거고요. 또 암 본인이 겪으신 분이기 때문에 훨씬 또 에너지 아우라가 크실 거예요. 거기도 꼭 참석하셔서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또 다 돼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